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학생 진단평가가 오늘 11월 말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일제 고사를 치를 수 없다는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에 학생 진단평가를 시행할지 안 할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라는 이름을 내건 학력 진단 시험이 2달 뒤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11월 28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중학교 2, 3학년은 11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시험을 치릅니다. 해당 학년의 국어와 영어, 수학 10월까지 진도를 시험 범위로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가 제외됩니다. 석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복수시키는, 그래서 기본 학력 확보하는 쪽으로,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급 간 경쟁이나 학교 간 경쟁, 이런 것은 저는 지양할 겁니다. 시험 문제는 현장 교사들이 출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출제 교사를 모집해서 A, B, C형으로 3가지 시험지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단평가의 시행 여부와 시기 모두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따라 시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에 강원도 학생들이 학년별로 같은 시험을 함께 치르게 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물러선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본인 의사결정권이 배제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중학교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비교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학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어떤 학교는 시행하고 어떤 학교는 시행하지 않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강원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러한 여러 변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전교조와의 협약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강원도교육청이 기대하는 신청률은 50% 이상. 당초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도저도 아닌 반쪽짜리 진단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전쟁의 상흔은 남아있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 자원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하죠.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길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립니다. 판문점과 금강통문에 이어 북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이자 1953년 분단 이후 문을 닫았던 31번 국도. 비무장지대를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은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전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바위도,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지판도 70여 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면 비무장지대와 바로 맞닿은 3대교 통문이 나옵니다. 이곳 3대교 통문은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여기서 2.6km 떨어진 곳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양구 코스는 천혜의 비경으로 불리는 두타연을 지나 3대교 통문까지 이어지는 17km 구간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생태와 역사적 상징성은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이북분이셔가지고 또 이제 실향민의 아픔도 알고, 저희 국민들이 정말 이 좋은 곳에,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곳에 꼭 한 번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양구 코스를 포함해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10곳은 올 연말까지 시민들에게 테마 코스를 개방합니다. 지난 2019년 시범 운영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지 3년 만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을 직접 걸을 수 있는 횡단 노선도 내년에 개통됩니다. 인천 강화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을 잇는 총 길이 524km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특별히 이제 생태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존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와 생태라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서.
DMZ 평화의 길,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도로와 하천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고발당한 업체가 있는데요. 유무죄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가 지난달 공장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기 직전 해당 공장의 주인은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문마급에 들어선 한 공장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1월 이 공장 부지 조성 과정에 허가 내용과 다르게 2,851제곱미터의 국공유지가 불법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원주시가 지난달 이 공장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공장 대표는 바로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다 올해 초 불법 개발 행위가 확인되면서 고발됐고 변경협의 등의 절차로 차질을 빚어왔는데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자 사용 승인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된 겁니다.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업무 중에 고발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질책했다는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겪은 사례에 빗대 원주시의 행정을 비판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은 공장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재 주류 회사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문 공장에서 여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데서 공장을 짓었던 데인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처니까 와가지고 지금 내려서. 애초에 원주시가 불법 행위로 고발한 기업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선임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수위원장도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선임 전에 인수위 업무가 피고발인 신분과 충돌하는지 살펴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원주시청의 이해충돌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에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은 사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본인, 즉 인수위원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광수 시장이 피고발 사실을 알고도 인수위원장을 임명했다면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불법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에게 인수위원장 인선의 적정성과 압력 행사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속초시 조양동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어제 모든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응급 복구를 통해 수도관이 터진 조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지만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소방차 한 대가 속초의 한 요양병원으로 들어와 지하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새벽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물탱크에 남아있던 물을 활용했는데 더 버티기 어려워 긴급 급수 신청을 한 겁니다. 투석은 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투석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농공단지의 공장들도 오전 내내 정상 가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 작업을 하려면은 물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건 진짜 저희 하루 그냥 다 거의 날리는 거라서. 속초 시내에서 갑자기 물이 끊긴 건 새벽 무렵. 단수 10시간 가까이 만에 찾아낸 원인은 속초시 조양동의 한 상수관 파열이었습니다. 통상 상수관이 파열되면 높은 압력 때문에 도로 위로 물이 솟구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아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끊기면서 속초 시내에는 문을 닫는 상가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 못하죠. 예약도 취소됐는데. 오늘 예약이 있었어요? 예. 관광버스 12시에 예약 있었거든요. 또 속초 지역 11개 초중고교가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손 씻는 물은 안 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급식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오후 들면서 공사가 진행된 이곳 속초 조양동 일대를 제외한 속초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해서 한 11시쯤 열거든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할 수 있게 물은 11시에 나와서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속초시는 최대한 빨리 정상 급수가 가능하도록 현장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노후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으면 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지나자마자 발생한 갑작스런 단수에 속초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지원위원회 설치가 조만간 판가름 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노용호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는 국회 행안위원들을 만나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 소위에 직접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행정, 재정, 자주권 등을 종합 심의할 수 있어 특별자치도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산 공공비축미를 지난해보다 6,602톤, 39% 늘어난 23,425톤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배정량은 최근 5년 가운데 최대치로 수배 초기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어제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대금은 벼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 정상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뒤 12월 31일까지 최종 정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심했던 기간 동안 강원도의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은 2,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2019년 436건에서 지난해 72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건수가 강원도에서 823건이 접수됐습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층간소음을 아파트의 하자로 반영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강원대학교는 춘천 캠퍼스 2,429명, 삼척 도계 캠퍼스 1,121명을 모집하고 한림대학교는 전체 정원의 80.7%인 1,510명을 선발합니다. 또 춘천교육대학교는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원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1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과밀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과밀학급은 45개 초등학교, 554개 중학교, 208개 고등학교에서 나타났습니다.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제주, 충남 순이었고 강원도는 0.5%를 기록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강원FC의 떠오르는 신예 양현준 선수가 축구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월드컵을 2달여 앞두고 꾸린 9월 A매치 평가전 대표 선수단 26인 명단에 강원FC의 측면 공격수 양현준 선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FC에 입단한 양현준 선수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모두 3차례 이달의 영플레이어 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일원을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합니다. 우선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춘천대교 분수와 경관 조명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점등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근화동 옛 물왕장 인근에는 의암호 전망대와 잔디마당, 공연장과 야생화원이 갖춰진 근화수변 문화광장숲을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춘천 MBC부터 조각공원 수변 산책로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공지천 일원의 호수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2026년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세계총회 개최지가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2026년 개최지는 오늘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리는 ITS 세계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강릉시는 국토교통부, ITS 협회와 함께 총회에 참석해 교통에 의한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와 전략 홍보에 나섭니다. 2026년 ITS 총회 개최는 아시아 권역 차례로 강릉시는 대만 타이베이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강원특별법 199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정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원자치도에 가칭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연구와 개발, 산업인력 양성, 관련 기업의 유치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강원자치도가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주체적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발주 계약 가운데 소액 수의 계약 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이후 계약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소액 수의 계약 한도 2배 상향 특례가 제도화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소액 수의 계약 한도는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물품 용역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제18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기업도시내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원도 내 의료기기 업체 등 90개 기업과 유관기관 7개사가 참여하고 18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1:1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 등재 컨설팅과 보험복지의료공단의 공공조달 컨설팅도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존과 다도, 전통놀이 체험관광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가을맞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엽니다. 25년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고의 바로크 음악축제인 제25회 춘천국제고음악제가 오늘 16일 개막 공연부터 21일까지 모두 4차례 공연합니다.
제9회 춘천 SF 영화제 SF 러브 춘천도 오늘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월 22일과 23일에는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포크, 인디팝, 블루스 음악 콘서트와 힙합과 국악 콜라보 공연도 펼쳐집니다. 홍천군이 오늘 17일 연봉도서관 일대에서 홍천 책 축제를 개최합니다. 홍천 책 스며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생태 동화 작가인 권호준 작가의 만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